비가 내리던 그날 밤 지은은 방 모서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고성이 벽을 뚫고 귀에 스며들었지요. 10살 소녀의 작은 손이 귀를 막았지만 분노의 목소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지은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빨간 모자의 사파 속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작은 웃음을 띄었습니다. 책 속 세상은 언제나 따뜻했거든요. 쿵.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지은의 몸이 움츠러들었지요.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아빠는 신문에 얼굴을 묻고 있었고 엄마는 선글라스를 낀 채 토스트를 구웠지요. 지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밥 먹어.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지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엄마의 손목에 난 멍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손목이. 괜찮다. 어제 문에 부딪혔어. 엄마는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아침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학교에서 지은은 항상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떠들며 놀 때도 혼자 구석에 앉아 책을 읽었지요. 담임 선생님은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지은이는 참 착하고 조용한 아이예요. 그런데 좀 더 친구들과 어울렸으면 해서요. 학부모 상담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내용을 지은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알겠다라고 대답하셨지요. 그날 오후 지은은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용돈을 모아 산 예쁜 공책이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방으로 달려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라고 제목을 적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하늘이 참 예뻤다. 구름이 솜사탕처럼 둥글둥글했다. 나도 저 구름 위에서 살고 싶다. 거기서는 아무도 소리치지 않을 것 같다.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문장들이 지은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지은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빠의 술주정은 심해졌고 엄마의 눈가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지은은 그 사이에서 투명한 존재처럼 살아갔습니다. 엄마 이혼할 거야. 어느 날 밤 엄마가 지은의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지은은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그럼 나는? 부산 숙모 집에 가서 지내자. 거기가 더 좋을 거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실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밤마다 떨며 잠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지은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도시가 점점 멀어져 갔지요. 가방 안에는 그동안 써온 일기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모든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거든요. 지은아, 곧 도착한다. 엄마가 말했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부산역에서 숙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벌린 숙모의 모습에서 지은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감지했지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많이 컸네. 숙모의 품에 안긴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꾹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그날 밤 낯선 방에서 지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진짜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는 새로운 가능성의 향기가 실려 있는 것 같았지요. 부산에서의 3년은 지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숙모댁의 따뜻함 속에서 지은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은은 교육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축하해.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이뤘구나. 숙모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음을 지었지요. 네, 숙모.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대학 4년 동안 지은은 교육학과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힘이 되었지요. 아이들의 작은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을 기를 수 있었거든요. 졸업 후 지은은 서울 근교의 한 초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푸른 초등학교는 신도시에 위치한 비교적 새로운 학교였지요. 첫 출근길, 지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이지은입니다. 교무실에서 인사를 드리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배 교사들이 하나둘 다가와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어머, 정말 젊고 예쁘시네요. 몇 학년 담임하세요? 3학년 일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교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박현주 교사였지요. 같은 3학년 담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3학년 2반 담임 박현주예요. 잘 부탁드려요. 현주의 인사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지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첫 수업 시간 지은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28명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새 담임 선생님을 바라보았지요. 안녕, 여러분. 선생님, 이름은 이지은이에요. 지은은 칠판에 예쁜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렸지요.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함께 재미있는 공부를 해볼까요? 지은의 따뜻한 미소에 아이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확신했지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며칠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3학년 부장인 현주가 지은을 교무실로 불렀지요. 지은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해요. 현주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현주의 책상 앞에 앉았지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이들이 지은 선생님 반만 좋아한다고 하네요. 우리 반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아요.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된 신임 교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글쎄요. 너무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시는 건 아닌지.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도 필요하거든요. 현주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소홀히 했던 습관이었지요. 첫 달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걸까? 어린 시절 내가 만나고 싶었던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다음 날부터 지은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주의 견제는 계속되었지요. 교재 주문에서 지은을 제외하거나 학년 회의에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주 선생님, 다음 주 현장학습 계획서를 못 받았는데요. 아, 그랬나요? 깜빡했네요.
나중에 드릴게요. 현주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속이 답답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중에도 지은의 반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극적이던 민수는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산만했던 서연이는 차분히 수업에 집중하게 되었지요. 선생님, 오늘 수학이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책 읽는 게 좋아졌어요.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지은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주의 방해는 점점 심해졌지요. 학부모 상담 주간이 다가왔을 때 현주는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임 교사는 경험이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학부모들이 실망하실까봐. 그 말을 들은 지은의 마음은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났지요.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난 순간 지은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가 모든 것을 잊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선생님, 어제 숙제한 거 봐주세요. 선생님, 저 어제 책 다 읽었어요.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지은은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들을 위한 마음만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학부모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각 아이의 특성을 세심하게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 학부모들과 진심을 다해 상담했지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집에서 학교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지은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현주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을 때 지은은 알았지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지은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 바다를 본 그날처럼 파도 소리가 지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포기하지 말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은은 작게 중얼거리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심만은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2학기가 시작되면서 현주의 견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교무실에 들어서는 것이 두려워졌지요. 지은 선생님, 어제 학년 회의록 봤어요? 현주가 다른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지요. 회의록을 받지 못했거든요. 죄송해요. 아직 못 봤는데요.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요. 학년 부장으로서 답답하네요. 현주의 말에 주변 동료들이 어색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메일함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회의록은 없었지요. 현주가 일부러 보내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은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동료들과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때 3학년 일반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왜 안 드세요? 선생님도 같이 먹어요. 민수와 서연이가 급식을 가져와 지은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고마워. 선생님이 정말 좋은 아이들을 만났구나.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주가 들어오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살폈지요. 아이들 급식실에서 먹어야지. 교실에서 먹으면 안 돼. 저희가 선생님 걱정돼서.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야. 빨리 가. 아이들이 아쉬운 듯 교실을 나갔습니다. 지은과 현주만 남았지요. 지은 선생님, 아이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현주의 목소리에는 비판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하지만 선생님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현주에게는 트집거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이 지은을 부르셨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지은 선생님, 학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셨네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다른 반과 비교해서 우리 반만 특별 대우받는다고 하시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은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현주가 학부모들에게 무엇인가 말했을 것이 분명했지요. 특별히 그런 적은 없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다른 선생님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니까 신경 써주세요. 교장실을 나오는 지은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현주와 마주쳤을 때 현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저녁 무렵 지은은 학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이 힘들 때면 높은 곳에 오르곤 했거든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지은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부모님의 다툼 속에서 무력하게 웅크리고 있던 자신의 모습 말이에요. 그때처럼 또 도망칠 건가?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학년 회의에서 폭탄 선언을 했지요. 지은 선생님 반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학부모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무슨 문제요?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반을 무시한다고 하네요. 자기 반이 최고라고 하면서요. 현주의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거짓말이겠어요? 현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지은을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일기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지요.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 것이 잘못인 걸까? 하지만 민수의 밝아진 표정을, 서연이의 자신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은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지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주가 교감 선생님께 지은에 대한 정식 보고를 한 것이었지요. 지은 선생님, 잠깐 오세요. 교감 선생님의 부름에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교감실에 들어갔습니다. 학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교감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고치겠습니다. 우선 다른 선생님들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3학년 일반 교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모둠을 이뤄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교무실 자리에 앉아 지은은 작은 메모지에 글을 적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잘못이라면 그래도 계속하겠다. 내가 어린 시절 만나고 싶었던 선생님이 되겠다. 그때 현주가 지은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지은 선생님, 내일 학부모 면담 준비 잘하고 계세요? 현주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날 밤 지은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성장 과정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어떤 비난이 와도
아이들을 향한 진심만은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말이에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지은은 새벽까지 아이들의 성장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변화 과정을 세심하게 적어 내려갔지요.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무실이 아직 조용했지요. 지은은 현주의 책상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현주 선생님, 학년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지은. 첫 시간 수업에서 지은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반이 3학년에서 가장 멋진 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요. 맞아. 그리고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요. 서연이가 덧붙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먼저 다른 반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자. 그날 쉬는 시간, 지은은 3학년 2반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현주가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현주 선생님, 잠깐 시간 될까요? 현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뭔 일이에요? 제가 학년 운영에 서툴러서 선생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지은의 진심 어린 사과에 현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요. 신임 교사니까 이해해요. 현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지요. 며칠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학년 1반과 2반 아이들이 함께 청소를 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일반 친구들이 청소를 정말 잘하네. 2반 아이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 반도 잘하잖아. 우리 같이 해요. 민수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그때 지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부산의 숙모였지요. 지은아, 내 엄마가 안부를 물어보시더라. 가끔 연락드려라. 지은은 한참 동안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엄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지요. 그날 밤 지은은 오랫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린 시절 힘들었던 기억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도 그 시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미안했고 고마웠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주 학부모 상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반 학부모 한 분이 지은에게 인사를 건넸던 것이지요. 지은 선생님이시죠? 저희 아이가 일반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고 좋아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 학부모의 말을 들은 현주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현주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선생님, 네. 아이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우리 반 학부모들도 요즘 칭찬이 많아요. 현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인정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현주 선생님 덕분이에요. 2반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있어요. 지은의 겸손한 대답에 현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경계했나 봐요. 현주의 솔직한 고백에 지은은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현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도 그 손을 맞잡았지요. 그날 저녁 지은은 엄마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지은아, 편지 고마웠다.
내가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나도 그 시절 미안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지요. 며칠 후 학교에서 3학년 합동 수업이 열렸습니다. 두 반이 함께하는 첫 수업이었지요.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지은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주도 옆에서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지요. 우리 고장의 좋은 점을 발표해 볼까요? 아이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습니다. 1반과 2반 구분 없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박수를 쳤지요. 수업이 끝난 후 현주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수업이었어요. 아이들 표정이 너무 밝더라고요. 함께 해주셔서 더 좋았어요. 그날 밤 지은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 현주 선생님과의 관계도, 엄마와의 관계도, 어린 시절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동료들의 따뜻한 시선, 가족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내가 진짜 원했던 것들이었구나.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지요.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새학기, 지은은 교무실에서 따뜻한 아침 인사를 받았습니다. 지은 선생님, 우리 반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부임한 신임 교사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었지요. 아이들이 학교를 좋아해주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현주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학년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요. 지은은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첫 시간 수업을 마치고 교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작년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4학년이 된 민수와 서연이었지요. 지은 선생님,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애기들 많이 컸네. 4학년은 어때?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은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민수의 말에 지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시간 지은은 새로 맡은 2학년 아이들과 함께 급식을 먹었습니다. 작고 앙증맞은 아이들이 지은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지요. 선생님, 저희 반은 몇 등인가요? 우리 반은 1등도 꼴등도 없어. 모두가 특별한 1등이야. 지은의 말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숙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내 엄마가 부산에 놀러 오신다고 하시네. 정말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이는 거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 지은의 가슴이 설렜습니다. 엄마와의 만남이 이렇게 기대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주말 부산역에서 엄마를 만난 지은은 놀랐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거든요. 지은아, 엄마,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흐른 세월과 아픔, 그리고 이해가 느껴졌지요. 많이 예뻐졌구나. 엄마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은 따뜻한 손이었지요. 숙모댁에서 함께한 저녁 식사는 조용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지요. 지은이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다고 하더라. 숙모가 말했습니다. 네. 아이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은이 대답하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의 말에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이제는 행복하세요.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숙모와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생각나니? 숙모가 물었습니다. 네, 무서웠는데 숙모가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내가 하도 조용해서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속이 깊은 아이였구나. 숙모의 말에 지은은 웃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로 돌아온 지은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교무실에서 현주가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시간이 정말 소중하죠. 현주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수업 시간 지은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이요. 친구들이요. 우리 반이요. 아이들의 순수한 대답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해요. 그 말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혼자 학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1년 전 절망했던 그 자리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고 지은의 마음도 그만큼 고요했지요. 많은 것이 변했구나.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직장에서의 갈등, 가족과의 소원함.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작년 제자 민수의 엄마였지요. 선생님, 민수가 자꾸 선생님 생각난다고 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은은 따뜻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선생님도 늘 고마워하고 있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지은은 오랜만에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로 교사가 된 지 정확히 2년이 되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어린 시절 나를 괴롭혔던 상처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되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동료들과의 따뜻한 관계, 가족과의 화해. 이 모든 것이 내가 진짜 원했던 것들이었구나. 펜을 멈추고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나는 충분히 강하다. 지은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지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활기찬 발걸음으로 학교에 향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지은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아침이네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지만 지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아름다웠거든요.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료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집에서 가족들과 주고받는 안부. 이 모든 것이 지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지요. 저녁 노을이 교실 창문을 물들일 때 지은은 조용히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다. 그 순간 지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신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가 자랑스러웠거든요.